2009년, 2017년, 그리고 아직은 미지수인 2024년까지 약 7, 8년 주기로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는 프로야구 구단, 바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KBO 최다 우승팀이기도 하면서 유례없는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모두 전승을 거두는 팀인데요. 지난 5년간 중하위권을 맴돌았지만 올해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승리로 이끄는 걸까요? 세 번째로 들어갈 라커룸, 바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유기를 했던 팀이 단숨에 1위까지 정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아가 저력 있는 팀이었어요. 피타고라스 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의 피타고라스 승률은 2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승률은 6위. 이렇게 실제 승률과 기대 승률의 차이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 점 차 승부에서 좀 약했던 측면이 있고 감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기록이라든지 실제 승률이라든지 기아가 10개 구단 가운데 최고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을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아 팬들로서는 12번째 우승에 대한 희망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기아 같은 경우는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격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에요. 기아는 과연 올 시즌이 과거 혜태의 영광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것인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과 감독이 이른바 뒷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장정석 전 단장 그리고 김종국 전 감독이 스포츠면이 아니라 사회 뉴스에 나올 정도였죠. 선수단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과 10개월여 만에 최강팀으로 거듭나는 이른바 매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기아 타이거즈가 만들어냈습니다. 도영아, 닉담시 살아야. 김도영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김도영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제2의 이종범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프로 한 2시즌 정도 적응 기회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 두 번째 해에 시행착오를 딛고 세 번째 해에 김도영 선수가 재능을 만개시켰습니다. 리그 사상 최초로 월간 1010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례적인 기록일까요? 4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6개월인데 월간 1010을 무식한 계산법으로 따지면 60, 6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미쳤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대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야수라든지 일루수와 수비 포지션까지 고려해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3루수 김도영 선수의 가치가 더욱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양현종이죠. 양현종 선수가 기아를 상징하는 대투수이자 에이스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구위가 좀 떨어졌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하향세가 접어든 것은 분명했거든요. 올 시즌에 네일이라고 하는 뛰어난 외국인 투수가 있고 양현종과 원투펀치를 했습니다만 이 선수도 부상으로 물러났고 좋은 선발진이 제대로 1년 내내 로테이션을 지킨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 와중에 양현종의 존재감은 정말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은요 전체에서 3할 타율이 넘는 개인 이 선수들이 2명,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3할을 넘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기아 같은 경우는 3할을 팀 타율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범호 선수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해주는 선수였어요. 꽃보모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었고요. 기아에서 직전까지 타격 코치를 담당하다가 감독으로 승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 기아 팬들은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을 모셔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기아의 선택은 초보 감독 경험이 없는 굉장히 젊은 이범호 감독이었고요. 특히 요즘 이른바 MZ세대들 아닙니까? MZ세대들에게 과거의 카리스마형 감독이라든지 전술을 정확히 지시한다거나 작전을 많이 하는 감독보다는 이범호 감독 같은 유형의 감독이 좀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보 감독의 경험 부족을 드러낸 장면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정규 시즌 1위라는 성적이 모든 것을 대변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범호 감독을 뽑는 어떻게 보면 모험을 했는데 심지어 단장의 승부수가 그대로 적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좋은 점은 뭐냐면 기아가 중간계 투진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5회까지만 이기고 있으면 6, 7, 8회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중간계 투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은 선발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거든요. 선수층이 두텁지 못한 팀은 주전 선수들의 몇몇만 놓고 보면 굉장히 뛰어나지만 야구를 한 시즌 치르다 보면 부상 선수 없이 한 시즌 치르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디서 구멍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백이
생겼을 때 그 공백을 잘 메워줄 수 있는 팀이 결국은 정규 시즌에서는 우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준수라고 하는 뛰어난 포수를 발굴했는데요. 야구에서 포수의 포지션이 투수 못지않게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한준수의 발굴은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최영우 선수가 나이가 많고 양현종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 김도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기아가 올해 우승을 하게 되면 더욱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80년대에는 객관적인 전력이 삼성이 더 뛰어났어요. 그런데 한국 시리즈만 가면 객관적인 전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모습을 포스트 시즌에 해태가 보여줬고 그것을 당시에 해태의 근성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타이거즈 선수들은 타이거즈라고 하는 DNA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정규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과거 해태 왕조처럼 기아가 왕조로 불릴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가장 중요한 시즌은 바로 내년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세대 교체, 결국은 최영우 이후, 양현종 이후를 타격과 투수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기아 왕조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